네,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여태까지 쇼핑을 했던 경험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때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스토리를 풀어가시는 방식은 내용에 상관없이 비슷한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어땠는지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 요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문장들을 구성하고 이어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쇼핑 중에 문제를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문장부터 봐주실게요. Have you had any problems while you're shopping?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have 플러스 pp라는 현재 완료가 쓰였는데 가지다를 동사로 have라고 하잖아요. 이 have가 두 번이 나와요.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또 만드는 방식이 have 플러스 pp죠. 그래서 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져본 경험이 있나요? 경험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have가 pp가 되면서 had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have had가 나오게 되는 거고, 현재 완료의 의문문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만 바꾸거든요. 그래서 you have had 였던 문장이 바로 have you h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처럼 만들어지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가져본 적이 있나요? 어떤 문제를 뭐 하는 동안에, while은 무엇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죠. 당신이 쇼핑하는 동안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처럼 평서문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Tell me about 또는 talk about 둘 중에 하나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한테 말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거죠. 뒤에 부분은 똑같아요. While you're shopping, 쇼핑하는 동안에 가졌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말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장처럼 talk about, 얘기를 해봐라, some problems you, 또 두 번째 문장처럼 talk about some problems, 이야기를 해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you had to deal with 여기까지가 problems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 had to는요, have to의 과거형이에요. have to는 무엇 해야 한다죠. 그거의 과거형은 바로 had to입니다. 무엇 해야 했다 라는 것이고요.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예요. 연결을 하면 당신이 다루고 처리를 해야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보라는 거예요. while shopping, 쇼핑을 하는 동안. while you're shopping에서 지금 you가 똑같으니까 생략을 해버리고 비동사도 생략해서 while shopping으로 축약이 된 거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가장 쪽팔렸던 때는 제가 여름 옷을 사러 쇼핑 갔을 때요,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자, embarrassing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embarrassing 쪽팔리게 하는 이란 뜻이에요. 창피하게 하는. 원래 embarrass라는 동사가 쪽팔리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창피하게 하다. 민망하게 하다, 민망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 라는 동사고, 여기다가 ed를 붙여서 pp를 만들게 되면 창피한, 민망한, 쪽팔린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먼트를 꾸며주는 거고 그 순간이 창피하게 하고 쪽팔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사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embarrass라는 것은 동사인데 창피하게 하다, 민망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능동,
뜻을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있고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pp 과거 분사가 있는데 먼저 ed를 붙여서 pp 과거 분사를 만들게 되면 창피한, 쪽팔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ing를 붙이면 쪽팔리게 하는, 창피하게 하는 이란 의미를 가진 능동의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쪽팔리게 하는, 창피하게 하는 순간은 여기까지 되셨죠? 언제였냐면 was when I went shopping for my summer clothes 라는 건데 언제였다? 내가 갔을 때였다. 쇼핑에 갔을 때였는데 뭘 위해서? 내 여름 옷을 위해서. 옷은 clothes잖아요. 여름 옷은 그냥 summer clothes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겨울 옷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winter clothes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것도 영어로 하려고 하면 바로바로 말로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여름 옷을 어떻게 영어로 하지? 라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하고 옷을 붙여서 summer clothe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바지를 발견해서 입어보고 싶었다 라는 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마음에 드는 바지를 발견했다 그래서 입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발견하다는 find죠. 발견했다는 found고요. 싶다는 want고 싶었다는 want 이죠. 그다음에 입어보다 라는 거 피링룸 같은 데 가서 입어보는 거는 try on 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참고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나는 발견했어요. I found some nice short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든다라는 거를 nice shorts라고 표현했는데 nice는 멋진, 좋은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멋지고 좋다는 거는 나한테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마음에 드는 무엇이라고 할 때는 nice 그 무엇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found some nice shorts 멋진 좋은 shorts라는 거는 그 짧은 바지를 뜻해요. 반바지를 발견했고 I wanted to try them on 입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I found some nice shorts 나는 발견했는데 어떤 멋진 좋은 반바지를 발견했고 and I wanted to try them on 나는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뭘 해보고 싶었냐면 try on 입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지금 them이 가리키는 거는 shorts죠. them은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로 구성된 동사에 있어서 대명사의 위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동사하고 전치사 사이에 와줘야 돼요. 얘도 재밌는 건데 try on shorts 괜찮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try the shorts on 이것도 괜찮은데요. them 같은 경우는 가운데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try them on 해야 되지 try on them 하면 문법적으로 틀려요.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I wanted to try on some shorts 이것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입어보고 싶었다. 어떤 바지를 입어보고 싶었어요. 반바지를. 그리고 그 바지는 looked nice. 좋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신에 기능이 관계대명사예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해드리면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Some shorts looked nice 어떠한 반바지가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So I wanted to try them on 그래서 입어보고 싶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의 원인으로 얼마나 살을 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살이 찐 거하고 발생하는 사건하고 연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문장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부터 드릴게요. 잊어버리고 있었다. 잊어버리다는 forget이죠. 잊어버리고 있었다 라는 것은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 진행은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ing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주어니까 그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was가 와야 되는 거이고 I was forgetting about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how much weight I had gained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살을 weight 하면 살 무게란 뜻이죠.
내가 얻었는지. 살찌다라고 할 때 gain weight라고 하거든요. gain weight는 살찌다. 반대말 뭘까요? 살 빠지다 lose weight이겠죠? 나 살 많이 빠졌어. I have lost a lot of weight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살을 내가 쪘는지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had gained 같은 경우는 과거 완료인데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과거 완료를 써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에 대해 나타낼 때, 과거 완료는 그 전, 과거보다 전부터 시작된 일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잊어버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잊어버린 시점보다 살이 찐 시점은 더 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had pp라는 과거 완료가 쓰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I had gained so much weight. 나는 살이 찐 거예요. 나 살 진짜 많이 쪘다 라는 거 이렇게 문장에 담아낼 수가 있고, and I was forgetting about the fact.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사실이 뜻하는 건 앞에 I had gained so much weight를 뜻하겠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구성을 한 건데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얼마나 많은 살을 내가 쪘는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많이 살이 쪘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문법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일단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구나 라는 사고방식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사이즈가 저한테 너무 작아서 앞 단추가 팡 튀어나왔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추가 떨어지는 상황 있잖아요. 이런 상황 많이들 겪어보셨을 텐데 튀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pop off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단추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을 때 앞으로는 pop off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부터 해볼게요. The size 주어고요. 뭐뭐였다 was too small 너무 작았다라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원인과 결과예요. 문장 A가 나오고 그 다음 so B 문장이 나오겠죠. A가 원인, B가 결과. The front button 앞 단추가, front는 앞이고 버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튼이에요. popped off 떨어져 나갔다라는 건 pop off고, 튀어나갔다라는 지금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popped off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죠?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상대방한테 좀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다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추를 찾을 수가 없었고 바지를 살 수밖에 없었다.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추를 찾을 수가 없었다. 찾다는 find죠. 할 수 있다 can, 할 수 없다 can't, 할 수 없었다 couldn't. I couldn't find the button. 나는 찾을 수가 없었어. 그 버튼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무엇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구문이 있는데 바로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에요. 학창시절에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V 동사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ve no choice. choice는 선택이잖아요. no는 없는 거죠.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but to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 하는 것밖에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을 적용해서 방법이 없었다니까 have의 과거형 had를 썼습니다. had no choice but to buy, 그러니까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the shorts, 그 반바지를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돈을 내고 가게를 떠났어요. 돈을 냈다.
돈을 내다는 pay예요. pay의 과거형은 paid죠. 빨리는 quickly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I quickly paid for them. them이 가리키는 건 바로 shorts가 되겠죠. 그리고 가게를 떠났다. 떠나다는 leave예요. 떠났다는 과거형으로 left죠. and left the store. 가게를 떠났다. I quickly paid for them and left the store. 다시 한번 I quickly paid for them. 나는 빠르게 돈을 냈고 and left the store. 가게를 떠났다. 꼭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난 마지막 결과를 얘기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누가 봤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창피한 감정을 나타낼 때 아까 embarrassed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 was so embarrassed. 나는 정말 쪽팔렸다, 창피했다 라는 것이고, 누군가가 봤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somebody might have seen it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might 또는 may have pp 하게 되면 그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조동사 플러스 have pp로 표현을 하거든요. might하고 may 같은 경우는 뭐뭐일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조동사를 과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로 씀으로써 과거처럼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might, may 그 자체는 뭐뭐일지 모른다는 뜻이고 뒤에 have 플러스 pp가 오게 되면 이거 했을지 모른다 라는 과거의 의미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봤을지 모른다 라고 하고 싶으면 might 또는 may have seen 보다가 see니까 그 pp형 seen을 쓰게 되면 봤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Somebody might have seen it. 누군가가 봤을지도 몰라 그것. 내가 그렇게 단추를 떨어뜨려서 옷에 살만 했던 우스운 광경을 지금 it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광경 장면을 봤을지도 모른다. might have seen. 봤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라는 거 상대방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살을 빼고 단추를 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살을 찌다 gain weight. 살 빠지다 어떻게 해요? lose weight. 살을 뺐다 이미 과거니까 lose의 과거는 lost를 써야 돼요. I lost weight later. 나중에 살을 뺐다라는 거죠. 단추를 달다라고 할 때 부착하다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attach라는 건데 attach는 규칙형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attached ed만 붙여주면 됩니다. 부착, 달았다라는 거죠. some other button 그 버튼이 잃어버렸으니까 또 다른 어떤 버튼이라고 할 때 some other button 써주시면 되고요. attach A to B 하게 되면 A를 B에 붙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o라는 전치사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attached some other button to the shorts 하게 되면 어떤 다른 버튼을 그 반바지에다가 붙였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여름에 반바지를 입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다행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glad 라는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보통 기쁜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한국말로 다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영어로는 glad라는 형용사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 다행이다가 아니라 다행이었던 거죠. I was glad. 과거형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 다행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주어 동사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 다행인 이유가 that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I could wear the shorts the next summer. 내가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를? 반바지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여름에.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대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앞에 감정을 느낀 이유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I was happy that I got a birthday gift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생일 선물을 받아서 기뻤어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glad가 쓰였죠. I was glad that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동사해서 다행이었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that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I was glad I could wear the shorts the next year. 내가 입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반바지를 그 다음 여름에. 만약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5년 전이면 다음 여름이면 4년 전 여름이겠죠? 만약에 3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으면 2년 전 여름이겠고요. The next summer 하게 되면 그 사건이 발생했던 다음 해의 여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영어적인 사고방식 익혀주시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쉽고 다양하게 표현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영어의 어순과 배열에 맞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주고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동사의 중요성, 동사의 종류, 시제와 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동사 뒤에 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신경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숙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자료의 왼쪽 한국 문장을 보시고요. 스펠링을 보지 않고도 버벅거리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꼭꼭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적응이 되다 보면 거기까지 성취하시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점점 더 재미를 붙이시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안 하던 걸 하려면 진입장벽이 있게 마련이니까 처음에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당연히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고비만 넘어서시면 재밌고 쉽고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꼭 거기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